네, 오늘은 절세 솔루션, 증여세 내지 말고 성실신고도 피하고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의 방법에 대해서, 그리고 법인 전환을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세금 구조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로 45%까지 누진세가 적용이 되고요. 법인 같은 경우에는 2억 이하는 10%, 2억 초과는 20%, 그리고 200억 초과는 22% 이렇게 부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천억 초과 지금 정부에서 이렇게 내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의견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개인 사업을 하시던 법인 사업을 하시던 모든 재산은 나중에 상속이 된다라는 걸 반드시 명심을 하셔야 됩니다.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번 돈 그대로 다 세금 내고 끝이고요. 법인 사업자는 법인세를 납부하고 법인에 남아있는 자금을 가지고 배당, 근로, 그리고 퇴직, 그리고 주식을 활용한 양도소득세 이런 것들을 납부를 하게 됩니다. 자, 개인 사업자와 법인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이죠. 개인 사업자는 그냥 내가 혼자 사업자로서 그냥 급여도 없지만 최고 상위 구간의 세율을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원과 주주, 이건 뭐냐? 법인 사업자가 되면요. 법인에서는 내가 경영인으로서 임원으로서 급여, 상여, 퇴직금을 받아가실 수가 있고, 주주, 투자자죠. 투자자로서는 배당, 자사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세금을 절세하면서 가져갈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럼 지금도 이제 금리가 계속 오르고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 금리 인상 긴축 이런 것들이 있는데 왜 자꾸 법인을 설립을 하느냐? 요거는 가장 중요한 게 2012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 법인 전환을 했던 2012년에 뭐가 있었냐? 대표적인 원인인 성실신고 확인제. 지금 개인 사업자분들 소득이 아니고 매출이 높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6월 달에 성실신고를 끝마치셨을 거예요. 그래서 성실신고가 시행이 되면서 지금 2020년 정도 기준으로 봤을 때 17만 개 정도가 신설법인이 계속 생기고 있다. 그래서 50세 이상 법인 설립자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뭐냐? 개인 사업자는 내가 사업을 물려주려면 그냥 오롯이 다 재산을 줘야 되고요. 법인 사업자는 가업 승계라는 걸 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실신고가 그럼 뭐냐? 성실신고는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을 많이 아시겠지만 성실신고는 매출액 기준입니다. 매출의 기준으로 부동산 임대업 또는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이 5억 이상 일어나게 되거나 그리고 제조업, 건설업은 7억 5천만 원, 개인 사업일 때입니다. 그리고 도소매 부동산 매매업 같은 경우에는 15억의 매출이 일어나게 되면 성실 신고를 하게 된다. 성실 신고라는 거는 똑바로 신고해라 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준 세무조사입니다. 이 세무조사를 누가 하냐? 기장 세무사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국세청에서 세무조사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 대표님들께서 기장을 맡기고 있는 기장 세무사님께서 대신 세무조사를 하는 거죠. 그래서 똑바르게 신고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기장 세무사님들도 대표님들이 성실 신고를 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장료도 많이 받고 그리고 조정료도 많이 받고 그리고 굉장히 까다롭게 신고를 하죠. 그래서 개인 사업자일 때 이렇게 가짜로 장부를 만드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코로나가 아니었다면 원래는 시행됐어야 되는 게 3억 5천만 원 그리고 5억 10억 이렇게
성실신고 매출 금액 자체가 줄어들게 법이 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이 법은 시행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성실신고 확인 제도는 뭐가 문제냐? 그러면 세후 부담이 증가한다. 똑바로 신고해야 되니까 당연히 세후 부담이 증가할 거고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이 증가한다. 추후에 이제 성실신고를 제대로 했냐 안 했냐에 대해서 또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세무대리, 기장세무사님들 추가 수수료가 부담이 많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금액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에 대한 세 가지 질문 중에서 첫 번째, 법인전환이란 무엇인가? 법인전환은 내 개인이 사업의 주체가 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개인기업주가 모든 책임을 다 지고 있었다면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은 법인이 새로운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차이점 말씀드리면 경영은 개인사업자는 그냥 혼자 하시는 거죠. 그런데 법인은 대표이사 및 임원 등에 대해서 이제 경영인으로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는 제가 말씀드렸던 직장가입자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내가 매출액을 일으키고 이익이 어떻게 남느냐, 사업소득이 남느냐 아니면 법인소득이 남느냐, 그리고 환원 자체도 사업소득을 그냥 그대로 세금 다 내고 받느냐 아니면 자금에 대한 환원의 솔루션을 가져갈 거냐, 그리고 소유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 그냥 혼자 다 가져가시는 거고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 배우자, 자녀, 부모님 다 이제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상속은 내가 사업을 할 때는 그냥 모든 재산이 상속이 되는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주식에 대해서 상속이 일어난다.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대외 신용도가 올라갑니다. 그리고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낮아요. 개인사업자 하실 때 성실신고 대상자였지만 법인으로 가게 되는 순간 굉장히 작은 회사가 되기 때문에 세무조사가 대상 선정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그리고 재산의 이전이 용이합니다. 주식에 대한 양도를 하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자본 증가도 용이하고 배당, 주식 배당을 활용해서 회사의 돈을 움직이지 않고 자본을 증가시킬 수 있고 유한 책임입니다. 그리고 납세 협력 비용이 굉장히 높고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기업주가 굉장히 자유롭죠. 그냥 내가 돈 다 벌어서 세금 다 내고 그냥 쓰는 거니까 자유롭죠. 그런데 세액 부담이 좀 과중하다. 그래서 자본금 증가도 제한이 좀 있고 신용도에 좀 취약합니다. 그리고 단독으로 혼자 무한 책임져야 되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법인 전환을 하게 되면은 세금 절감, 그리고 자본 조달 원활, 그리고 노사관계 정리, 그리고 기업의 대외 신용도, 요것 때문에도 많이 하죠. 대기업하고 거래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면 거래를 안 하겠다 라는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기업의 유지와 존속을 오랫도록 할 수 있게 해준다. 그래서 내가 좋은 사업이다 그러면 물려줘야 되니까, 그래서 기업의 유지와 존속.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법인 전환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 방송을 보시는 대표님들께서도 내가 이 방송을 보고는 있지만 과연 개인 사업자를 법인으로 전환을 할 것인가를 고민을 계속 하실 겁니다. 딱 요것만 보면 됩니다. 내가 지난 방송에서 건보료랑 그 종합소득세 비교해 드린 거, 그 금액이에요. 1억 5천만 원. 내가 1억 5천만 원을 벌었다라고 했을 때 대표님께서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건보료, 국민연금 등등 해서 40%가 넘는 세금을 납부하죠. 여기에 건보료가 추가가 되니까. 그런데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2억 원 이하일 때는 세율 10%밖에 안 된다.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여기서 내가 받은 소득이 전부 그냥 세금을 납부를 하게 되죠. 그런데
법인에서는 뭐가 있죠? 요 근로소득을 발생시킬 수가 있죠. 그래서 만약에 1억 5천이다. 그러면 1억 5천을 대표님의 급여로 빼게 되면은 법인세 자체는 없어지는 거죠. 똑같이 1억 5천을 번다라고 했을 때, 그리고 급여뿐만 아니고, 그러면 급여를 다 가져가면 또 세금이 절세가 많이 안 되니까 배당이라는 걸 좀 활용해서 가져갈 수도 있다. 그래서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합소득세 건보료가 굉장히 많이 줄어든다 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개인사업자는 내가 그냥 사업을 하다가 퇴직을 하면, 퇴직도 아니죠. 그냥 사업을 접으면 끝인데, 우리 법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퇴직을 할 수가 있어요. 왜? 측정가입자로 근무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퇴직 소득에 대해서 기본 공제를 받고, 그리고 퇴직금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분류과세입니다. 분류과세이기 때문에 건보료가 없어요. 네, 이게 굉장히 큰 핵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매번 사업을 하면서 세금 많이 내고 적게 돈을 가져가는 것보다는 내가 지금 조금 가져가더라도 마지막에 퇴직금을 한 번에 또 많이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솔루션도 가져갈 수가 있다. 자, 법인 전환의 의사 결정은 과세 표준으로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과세 표준 기준으로 2,160만 원이 넘는다라고 하면은 법인 전환이 유리하다. 그런데 과세 표준이 2,160만 원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어떤 게 유리할지는 차후에 전략을 잘 세워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소득을 혼자 가져갈지, 내 자녀한테 물려줄지, 내 배우자한테 좀 나눠줄지, 이런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과세표준 2,160만 원이 넘으면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이하이더라도 반드시 소득 구조를 따져서 살펴봐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자,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억 원 이하는 11% 지방세 포함이죠. 그리고 개인은 41.8% 지방세까지 해서 이렇게 납부를 하는 겁니다. 자, 법인 전환의 장점. 이 영업권 양도에 대한 부분인데 요거는 영업권은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실신고 회피. 성실신고 확인 내용을 좀 보면 지출 비용이 적격했냐, 적격 여부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통신비, 차량 유지비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우자가 실제로 근무하느냐,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는 이거 조사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일용직 가공인건비 이런 거 많이 보고요. 그리고 접대비,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 많이 보고, 감가상각, 건물관리비 이게 진짜냐, 제대로 된 거냐, 그리고 수익 금액, 매출 준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매출 누락 많이 하시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개인사업자 하고 계신 대표님들이 나는 매출 누락 해가지고 나 뭐 가짜 장부 만들어가지고 뭐 오히려 뭐 세금을 환급 받았어, 이러시는 분들 계시는데 절대 그렇게 탈세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성실신고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억 원, 7억 5천, 그리고 15억 원 이렇게 되어 있다. 법인 전환의 장점, 대외 신용도 증가, 주주 유한 책임, 자본 증가 용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런데 가장 큰 게 가업 승계 플랜을 가져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이 유리하냐, 전환 시기 뭐 등등. 법인 전환 맵입니다. 자, 내가 법인 전환을 하고 싶은데 진짜 내가 예를 들어서 제조업이다. 그런데 사업용 부동산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공장, 토지. 사업용 부동산이 있냐 없냐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나뉩니다. 있다. 그럼 부동산을 다 같이 법인으로 넘길 거냐 라고 했을 때 다 같이 넘긴다. 다 같이 넘기게 되면은 부동산만큼의 설립 자본금이 내가 현금으로 동원이 가능하냐 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없다. 그러면 현물 출자를 해야 되고요. 설립 자본금을 동원이 가능하다. 그러면 부분 양수도 그냥 양수하면 됩니다. 양수. 그리고 만약에 두 번째 단계에서 부동산을 다
넘길 거냐, 안 넘긴다라고 했을 때 사업에 대해서만 법인의 매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사업용 부동산이 없다 그러면은 포괄로 그냥 넘기면 됩니다. 포괄은 그냥 다 넘긴다. 쉽게 얘기하면 사업의 포괄량수도 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도 사업을 다 넘길 거냐, 아니 반만 넘길 거냐, 다 넘길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차이가 있는 거죠. 세부담 비교인데 요거는 나중에 이제 퇴직금을 가져갔을 때에 대한 비교입니다. 내가 그냥 사업소득으로 4억을 쭉 가져갔다. 그럼 세금 내고 남는 돈 20년 동안 이렇게 한다 그러면은 세후 소득이 51억 정도가 되는 건데요. 이제 법인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급여 2억 4천만 원, 배당 8,800만 원 해서 3억 2,800만 원을 가져간다. 그랬을 때 세후 소득은 2억 3,200만 원으로 좀 적습니다. 근데 세금은 적게 내죠. 근데 20년 후에 퇴직금 14억 4천만 원을 가져가게 됐을 때 퇴직소득세는 3억 5천만 원. 그래서 기존에 가져갔던 소득과 합산을 했을 때는 세금이 굉장히 많이 절세가 된다. 자녀한테 배당할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도 절세가 되는 부분이죠. 여러 가지 체크리스트가 있습니다. 내 업종은 무엇인가, 그리고 3년이 지났는가, 사업용 부동산이 있는가, 가업승계를 할 건가, 사업의 대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대출에 대한 부분은 은행에서 인정을 해주냐, 넘기는 걸 인정을 해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는 거고요. 그리고 세액 감면 받는 부분이 있냐, 이거 있는데 갑자기 법인 전환 하면은 기존에 받았던 세액 감면을 다 전부 토해내야 될 수도 있다. 네, 이런 것들 좀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법인 전환에 대해서 구성 사례입니다. 법인 전환 같은 경우에는 제가 대표님 그리고 사이가 좋은 배우자, 사이가 나쁘면은 배우자분 넣으면 안 돼요, 주주로. 그리고 자녀 1, 자녀 2 해서 40%, 20%, 20%, 20% 이렇게 구성을 해주면 좋지 않냐. 근로소득의 분산이 가능하고 주주로서의 배당소득의 분산이 가능하다. 그래서 혼자 내가 급여 1억 받아가고 배당을 1억 받아간다라고 했을 때 세금이 4,400만 원 정도 납입을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아까 제가 솔루션 드린 것처럼 40%, 20%, 20%, 20% 이렇게 가져가고 대표님 연봉 1억 그대로 가져가시고요. 배당을 4천, 2천, 2천, 2천 이렇게 가져가게 되면 총 토탈 세금이 3,400만 원으로 약 1,000만 원 정도 줄어든다 라는 내용입니다. 이 페이지가 가장 중요한 페이지겠죠, 이 방송에서.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그리고 공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절세의 키는 방송을 하는 제가 아닌 대표님께서 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다음 방송에서 오늘보다 조금 더 도움되는 말씀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일기업연구소 법인 컨설턴트 하루 특강. 컨설팅이 막막한가요?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그와 함께라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서진우 본부장 하루 특강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세요.